자, 이번 시간에는 그 정규 분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규 분포는 보통 정상 분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정규 분포, 정상 분포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정상 분포, 정규 분포라고 하는 그런 형태의 분포를 보통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벨 쉐이프드 커브라고 얘기를 해요. 종을 거꾸로 놓은 듯한 모양의 그런 형태.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 빨간색으로 이렇게 종 모양이 있죠. 종 모양이 있는데, 근데 이 종 모양이 다양합니다. 지금 이런 식의 종 모양도 있고요. 이쪽은 높이는 좀 낮은데 옆으로 퍼져 있는 종 모양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옆에 간격이 좁으면서 위로 싹 올라온 이런 식의 종 모양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종 모양을 하나하나 합쳐버리면은 이런 식의 종 모양이 있죠. 일반적으로 분포 종 모양이 딱 있으면 이 빨간색은 상당히 넓게 퍼져 있는 거고요. 이 검은색의 일반적인 종 모양에 비하면 또 이 빨간색 종 모양은 상대적으로 위는 상대적으로 높이 나와 있으며 요 양쪽은 즉 폭, 편차라고 그러죠. 편차가 좁은 거예요. 그럼 이 종 모양의 분포는 영어로 normal distribution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노멀이 보통에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뭔가를 물어볼 때 나 노멀하다. 그 노멀하다라는 게 여러분들이 뭐 친구들과 의미하면서 나 정상이야 라는 의미로 해가지고 노멀을 쓰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노멀하다 하면 나 그냥 평범해. 나 지극히 평범하다. 뭐 특별한 거 없고 그냥 일상적이야. 일상적으로 평범해 라는 의미를 더 많이 내포를 할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이 종 모양의 분포를 이 normal distribution이라고 얘기를 하냐면, 일단은 우리가 아는 영어 단어 그대로 번역을 하면 normal, 일반적인, distribution, 분포, 일반적인 분포예요. distribution, 분포란 뜻입니다. 자, normal, 일반적인 거예요. 즉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분포는 이런 종 모양의 분포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살펴보시면은 예를 들면 이 모양을 보면은 키가 큰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적어요. 그리고 중간인 친구들은 상대적으로 많지요. 반대로 키가 작은 친구들은 적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이런 모양도 마찬가지죠. 이런 모양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 뭐 신발 사이즈 또는 뭐 몸무게, 우리 주변에 있는 대부분의 분포가 이런 식의 분포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normal distribution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걸 번역하는 와중에 뭐 정상 분포 또는 정규 분포란 이름으로 번역이 된 거예요. 자, 그렇지만 꼭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분포가 이런 종 모양의 분포를 띠고 있어야 되느냐? 그렇진 않습니다. 그 대표적으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분포 중에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게 그러한 분포다라는 이름은 몰라도요, 우리가 늘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 앞면, 동전의 뒷면이 나올 확률. 보통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우리 동전의 앞면이 나올 확률을 2분의 1, 뒷면이 나올 확률을 2분의 1,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주사위를 한번 해볼게요. 주사위는 1, 2, 3, 4, 5, 6 이렇게 있죠. 그러면 동전에 주사위를 던져 굴렸을 때 1이 나올 확률 6분의 1이죠. 2가 나올 확률 6분의 1입니다. 자, 그러면 1부터 6까지 나올 확률은 다 같습니다. 6분의 1. 그래서 이거를 쪼개면은 이런 식으로 쪼갤 수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요거는 확률이 균등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분포를 뭐라 그러면 균등 분포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균등 분포라고 얘기를 하고요. 균등. 이거를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즉 정상 분포, 즉 노멀 디스트리뷰션 말고 상당히 다양한 분포가 있는데, 지금 예를 들어준 것처럼 일단 기초 과정에서는 뭐 많은 분포들이 있지만 그 중에 특별히 이 정규 분포,
이제 또 나아가서 표준 정규 분포 또는 단위 분포라고도 얘기하는데요. 표준 정규 분포를.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집중적으로 좀 살펴보고 그거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돼요. 자, 일단 정규 분포는 종 모양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고1이 고등학교 1학년이 이제 진로를 결정을 할 거예요. 문과로 가느냐, 이과로 가느냐. 결정을 해야 돼요. 어디로 갈지. 근데 이제 성적을 보니까 이 친구가 맞은 점수를 보니 국어 점수가 75점이고 평균이 80이고 표준 편차가 5예요. 그러니까 수학 점수는 50점이고 평균은 40점이고 표준 편차가 5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이러한 정보가 주어졌을 때 많은 분들은 이 정보를 해석을 할 줄 모르니 어떻게 얘기하냐면, 아, 네가 국어 점수가 훨씬 높으니 너는 문과로 가라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잘못된 결정일 수가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보실게요. 여기 위에서 다양한 형태의 종 모양이 존재한다고 했죠. 만약에 국어 점수가 여기에 70점일 수도 있고요, 여기에 70점일 수도 있고, 여기에 70점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처럼 국어와 수학 75점, 50점 직접적으로 비교가 할 수가 없어요. 비교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점수를 뭔가 비교할 게 필요한데,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쿠키 만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밀가루를 주고 쿠키를 만들어라 했을 때 누구는 뭐 별 모양을 만들고 누구는 뭐 동그라미를 만들고 다양하게 만들겠죠. 그렇지만 그게 잘 만들었냐 못 만들었느냐 뭔가를 하려면 기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그 기준에 따라서 기준을 벗어났다든지 아니면 기준에 맞게끔 만들었다든지 뭔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개를 비교를 할 때는 뭔가 기준이 필요한데, 그때 사용되는 게 표준 정규 분포입니다. 표준 정규 분포는요, 그 정규 분포와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종 모양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은 요 실선이 있는데 요 선과 이 곡선은 만나지 않아요. 만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특징이 뭐냐면 이 가운데가 뮤 0입니다. 0. 즉 뮤는 평균이란 뜻이죠. 평균이 0으로 잡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시그마. 시그마는 표준 편차입니다. 표준 편차가 1이에요. 그래서 그 표준 정규 분포를 보통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n 0 1 요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어떠한 분포가 n, 이 n은 노멀이라는 걸 뜻하고요. 정규 분포라는 뜻이고, 정규 분포를 띄는데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건 표준 정규 분포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표준 정규 분포의 이런 분포들은요, 보통 여러분들이 뭐 혹시 경제학과나 뭐 통계학과 이런 쪽에서 혹시 통계를 혹시 배우신 분이 있다면 이 정규 분포 또는 표준 정규 분포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가우스 분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 가우스 분포라고 해서 독일의 수학자였는데, 예전에 독일이 유로화로 통화, 즉 돈이 같이 통일되기 전에는 독일 화폐가 있었겠죠. 그 독일 화폐에 가우스란 학자의 모습이 있습니다. 뭐 궁금하신 분들은 이제 뭐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걸 보시면요, 이러한 분포가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렇게 나타납니다.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보시면은 요러한 수식을 풀면은 뭐 지금 기초과정이니까 뭐 이건 안 풀더라도 이걸 풀면은 이런 식의 모형이 나타납니다. 이 공식을 풀면은 이런 식의 곡선의 모형이 나타나요. 자, 그러면 이 정규 분포와 표준 정규 분포의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 바로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돼요. 일단 정규 분포는요, x는 어떠한 분포는 n 정규 분포를 띈다. 뮤 시그마 평균이 있고 시그마 제곱 분산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아까 우리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면은 국어 점수가
바로 이 부분이었죠. 국어 점수가 75점, 평균이 80점, 표준 편차가 5점이었어요. 5점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국어 점수와 수학 점수를 직접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X가, 즉 국어 점수와 수학 점수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면 이걸 표준 정규 분포로 변환이 가능합니다. 변환이 가능해요.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면 돼요. X는 원점수, 뮤는 평균, 시그마는 표준 편차예요. 그러면 이 정규 분포를 표준 정규 분포로 전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어떠한 것이 큰지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여기에 나타난 이 공식을 그대로 쓰고 보시면은 아까 어떤 학생이 국어 점수가 75점을 맞고 평균이 80점이고 표준 편차가 5점이었어요. 근데 이거 G 스코어로 만들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리고 수학 점수 50점이고 평균이 40점이고 표준 편차가 5인 경우를 G 스코어로 바꿔버리면 G 스코어는 2가 나옵니다. 2가 나와요. 그러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무슨 의미냐? 이전 슬라이드에서 표준 정규 분포는요,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이 가운데가 0이고, 이 표준 편차가 1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1씩 떨어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 되고, 여기가 1이 되고요.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가 마이너스 3이 되고, 여기가 3이 되겠죠. 이렇게 3이 되겠죠. 그러면 이 표준 정규 분포의 특징이 뭐냐면 좌우 대칭입니다. 좌우 대칭이라는 얘기는 이 가운데 평균 0, 뮤가 0입니다. 이 0을 기점으로 해서 50%, 50%, 즉 0.05, 0.05란 뜻이에요. 2를 비율로 바꾸면 100%예요. 그래서 50%는 0.50이 되겠죠. 0.50, 50%니까. 그래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이 간격에 있는 사람은 대략 68%의 인원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근데 지금 좌우 대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거는 어떻게 나눠질 수 있냐면 이쪽에 34%가 있고 이쪽에 34%가 있습니다. 즉 대략 68%예요. 정확히는 아니고. 그래서 어떤 교재는 69%, 68.5%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좌우 대칭이니까 34, 34예요. 그리고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의 간격, 요 간격,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의 간격이 전체 몇 퍼센트냐면 95%입니다. 95%, 95% 또는 96%. 교재마다 약간 달라요. 자, 그러면 여기가 34%이고 33, 68%니까 95 빼기 68을 하면은 뭐가 될까? 8에도 207, 27% 정도 됩니다. 근데 27%를 양쪽으로 나눠야 되기 때문에 28, 약 뭐 13. 얼마 나오는데 그냥 13%라고 얘기를 할게요. 정확히 나누면 뭐 13.5? 요 정도 될 거예요. 13.5% 정도 될 건데 13% 정도로 할게요. 그리고 마이너스 3에서 3까지는 전체 몇 퍼센트의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냐면요. 전체 시험 인구의 99%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략 보면은 34에서 13을 더하면 47%가 됩니다. 47%. 그럼 47% 여기도 47%가 있죠. 그러면은 94% 정도 되기 때문에 99%라고 했으니까 5%예요. 그럼 여기가 약간 2.5% 정도 됩니다. 2.5%. 자, 이런 식으로 나누면은 지금 국어과 성적은 Z 밸류가 마이너스 1이 나왔어요. 여기 나왔습니다. 이 학생이 지금 A라는 학생이. 그리고 수학은 이 Z 밸류가 여기에 있었어요. 여기에 있습니다. 수학이. 그러면 이 친구는 원 점수가 70점으로 국어 점수가 훨씬 높습니다. 수학 점수보다. 수학 점수 그 50점보다. 그렇지만 그걸 표준 정규 분포로 전환을 해서 이렇게 딱 살펴보면요. 이 국어의 Z 값은 마이너스 1이었고
수학의 Z값은 2였어요. 그러면 13%. 대략 13%, 34%니까 16%죠. 요 밑으로는 쭉 쌓이면은, 밑에서부터 쭉 쌓이면 여기까지가 16%예요. 즉, 전체 시험 본 학생 중에 16%예요. 16%. 지금 뭐 100명이 있다. 그러면 100명 중에 전체 꼴찌니까 84%가 위로 빠지고 그러면은 전체 약 84등, 100명 중에 전체 84등 정도 한 거예요. 84등 정도. 반대로 이제 수학은 보시면 2.5% 밑으로부터 쭉 쌓여요. 쭉 쌓입니다. 그럼 이 정도 와요. 100으로 봤을 때. 그리고 100명이 있다면 이 위로 있는 사람들이 여기가 2.5니까 여기도 몇 명 있겠죠. 그러면 약 대략 3% 잡을게요. 그러면 100명의 학생이 시험을 봤다. 그러면 이 친구 위로는 3명밖에 없고 밑으로 96명 정도가 있는 거야. 그 나머지 1명 얘가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이 친구는 원점수가 수학 점수가 낮더라도 이과로 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친구는 원점수가 국어 점수보다 훨씬 낮더라도 이 표준 정규 분포에 의하면 이 친구의 수학 점수는 거의 상위 3% 정도에 들어가는 아주 우수한 학생이에요. 그래서 이 표준 정규 분포는 위에서 얘기했던 요 표준 정규 분포는요. 일반적으로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들을 비교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으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기준 활용이 될 수 있어요. 표준 정규 분포는. 자, 이렇게 하면은 이제 표준 정규 분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